자, 봅시다, 명제. 자, 개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명제 정의. 자, 이게 뭐냐면, 그냥, 말, 글, 식. 적은 명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국어적인 의미의 명제는 그냥 내가 시부린 말들, 내가 적는 글들 다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수학은 딱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 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말글식들을 명제라고 하냐면 반드시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애들에 대한 말, 글식 이런 것들을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지. 자, 나는 잘생겼다. 진짜. 나는 잘생겼다. 이 명제가 되냐고. 아니요. 나가 누구예요? 나. 내가 잘생겼다. 이 명제가 되냐? 명제 아니에요. 이 참이냐 거짓이냐? 왜 말을 못하는데 왜 말을 못하냐고.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명제가 아니죠. 너네가 보면 거짓이라 하겠죠. 우리 엄마가 보면 참일 수도 있잖아. 어차피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기준마다 다르지. 맞아요. 맞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차은우는 잘생겼다. 참. 명제네. 난 못생겼다 생각하는데 내가 더 잘생겼다 생각하는데. 쌤 감당 가능해요. 아 미안하다. 이거 잘라야겠다. 유튜브에 올려야 어린아이 큰일 나게 놀라 생기겠다. 구독자 36명이나 된단 말이야.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차은우는 잘생겼다 하면은 뭐 대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잘생겼다의 기준은 사실은 뭐 어디 아프리카 부족이 잘생김의 기준은 뭐 머리가 길쭉하고 뭐 턱이 좀 튀어나와도 뭐 이런 기준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기준은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미의 기준은 주관적인 거잖아. 맞지? 그럼 김지우 예쁘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 보면 아 예쁘다 그러지만 너네가 보면은 아닐 수 있잖아. 맞지? 그런 건 명제가 아니라는 거지, 맞지? 지금 차원의 비밀을 나오고. 자, 그러면 1 더하기 1은 3이다 라는 식을 썼어. 명제 아니야. 맞아요. 맞죠? 명제가 맞죠? 명확하게 거짓인 걸 아니까 맞죠? 네. 명제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명제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자, 그럼 명제 부정을 갖다 붙인다라. 부정은 원래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은 정할 수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할 때 쓰는 건데 명제에서 부정은 진짜 말 그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건 명제든 나중에 조건들 나오는 부정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럼 1 더하기 3, 1 더하기 1은 3이다를 부정을 해버리면 뭐가 될까? 3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맞지? 자, 그럼 봐봐. 이 부정이라는 게 명제 갖다 붙이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1 더하기 1은 3이다.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죠. 맞지? 근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다 라는 부정을 해버리면 참이 되겠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본 명제의 부정은 맞지? 본 명제 참 거짓이 반대로 가고 있을 거다라는 거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오케이? 네. 자,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명제가 무엇이냐? 이딴 문제들이 나오지는 않겠죠, 맞지? 나는 잘생겼다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정과 결론을 연결한 명제를 붙일 건데 그게 나오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조건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x 더하기 1은 4다. 명제야 아니야? 맞아요. 명제가? 아니에요. 아니지. 참이야? 아니요. 거짓이야? 아니요. 둘 다 모르잖아. 그런데 x가 뭐냐에 따라서 x가 예를 들어 2면 거짓, 3이면 참. 참. 즉 미지수가 포함되는데 미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미지수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식 또는 말, 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불러요. 조건은 명제가 아닙니다. 참 거짓을 알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미지수가 뭐가 되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x제곱은 4다. 이렇게 하면은 미지수가 포함된 식 이거는 뭐가 되겠다?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죠. 그러면 얘가 참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 참이 될 수 있는 x의 값이 뭐가 있지? 2랑 마이너스 2가 있죠. 자, 그럼 봐봐. 어떠한 조건들을 우리가 P, Q, R 이런 소문자로 표시할 거야. 그러면 조건 P가 x 플러스 1은 4라는 조건이 있다 치고 Q가 x제곱은 4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 될 수 있는 값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맞지? 그게 얼마다? 그게 뭐다? 3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표시를 했을 때 대문자 P로 쓸 거예요. 소문자 P가 조건이기 때문에 이때 이 P라는 집합을 뭐라 부른다?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를 가진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럼 이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 Q는 원소가 뭐가 있겠다? 2랑 마이너스 2랑 이렇게 두 개를 가진 집합이 진리집합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 조건은 명제가 아니란 말이 안 맞죠? 조건 명제가 아닌데 이 조건 두 개를 가정과 결론으로 묶어버리면 조건은 명제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P이면 Q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써요. 기울어놓으면 P이면 Q이다 라고 해가지고 화살표를 써가지고 P이면 Q이다 라고 쓸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X 플러스 1은 4다 이렇게 하면 명제가 아니잖아. 자, 그랬을 때 X제곱은 4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명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X 플러스 1이 4이면 X제곱은 4이다 라는 말을 해버리면 이게 뭐가 돼버려요? 명제죠. 분명히 알 수 있죠. 뭐가 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하나만 더. P가 X 세제곱은 1. 자, 여기서 X는 실수만 적는 거예요. 자, X 세제곱은 1이다 하면 명제야 아니야? 아니죠? 자, Q X 제곱은 1이다 라고 하면 명제가 아니야. 그런데 P이면 Q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건 명제가 맞지? 이해되겠어? 자,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맞지? 실수에 한해서는 맞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한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들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여기서 P이면 Q다 했을 때 이게 P고 얘가 Q잖아? 그럼 얘의 진리집합 P는 원소가 뭐가 있다? 3이 있어요. 그쵸? 얘는 2랑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그쵸? 조건 Q가. 자, 그리고 얘는 조건 P가 X는 1을 진리집합으로 가지고 있고 실수니까 Q는 1이랑 마이너스 두 개가 있죠. 맞지? 자, 그럼 봐봐. 이 조건 두 개를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한 명제에 대해서 얘가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 이건 참이고 이게 거짓이잖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참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PQ의 진리집합이 포함관계가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거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게. 그러면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이유가 뭘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참이면은 뭐라고 할 수 있다? PQ의 포함관계가 요렇게 될 거라는 거야. 맞죠? 오케이? 자, 그럼 P이면 Q이다. 이게 거짓이 된단 말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게 돼. Q 안에 P가 들어가 있으니까 참이야. 맞죠? 그럼 거짓인 이유는 P가 Q에 속해 있지 않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맞죠? 무슨 뜻일까? P랑 Q가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P가 Q에 속해 있지 않은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게 거짓이 되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은 뭘 말하는 걸까?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되는 애들의 예시들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맞죠? 자, 그걸 우리는 뭐라 불렀다? 거짓이 되는 이유. 반박이 아니라 반대되는 예시. 반례라고 불렀죠. 반례. 맞죠? 기억납니까? 아니요. 자, 그럼 P면 Q에다가 거짓이 되는 이유를 들어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 맞죠? 그것들 예시를 든 걸 우리가 반례라고 불러요. 즉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게 반례라고 얘기를 하고, 반례가 들어있는 집합들은 여기에요. 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집합은 P 차집합 Q에 있는 원소들이죠. 맞지?
이해되겠어? 자, 뭐다? P면 Q에다가 거짓이 되는 예시가 어디에 있다? 진리집합 P, Q에 차집합에 들어있을 거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가 되면? 공집합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돼요. 공집합이 아니라 원소가 있으면 거짓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단순하게 말로 뭐이면 뭐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는,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럼 뭘 확인을 할 거다?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확인해서 포함관계 성립하냐 안 하냐를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은 판단하기가 쉽잖아. 이거이면 이거이다 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이거이면 이거이다 하면? 응. 아이고, 이거이면 이거이다 하면? 참이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 맞죠? 자, 그러면 봐봐. 이거이면 이거이다. 자, 반대로 적어볼게요. Q이면 P이다라고 적었어. 이건 뭔데요? 참이야, 거짓이야? 참. X제곱이 1이면 X세제곱이 1인가? 아니요. 거짓이죠, 이거. 왜? 마이너스. 그렇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1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되면 X제곱이 1이 되지 않잖아, 맞죠? 그래서 거짓이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발레라고 부르는 거지.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조건 PQ를 가지고 우리가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명제 P이면 Q이다 라고 해서 조건 P랑 조건 Q를 어떻게?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 P이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Q이다 라고 결론을 냈을 때 이 조건 PQ를 연결한 명제를 나타냈을 때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명제가 되었죠. 그럼 참이 되는 근거는 뭐다? 진리집합 P, Q가 포함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고, 거짓이란 말은 P이면 Q이다가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따라서 자, 발레가 되는 예시 뭐라고 부른다? 발레라고 부르는 애들의 원소들이 어떻게 P, 차집합 Q의 존재를 하고 있을 때 그게 거짓이 되는 명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거다? 이게 왜 필요한 거다, 이 내용이? 보면 얘가 이거이면 이거이다 말을 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상황인데 그거를 찾기가 어려운 말이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뭘 본다? 발레를 보기 위해서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P이면 Q이다라고 가정과 결론을 냈을 때 이 PQ를 각각 우리가 뭐라 불러요? 조건들이라고 부르잖아. 맞죠? 그러면 이 명제 P이면 Q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P랑 Q에 대해서 서로 조건들이니까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어요. P는 Q이기 위한 어떠한 조건, 또는 P면 Q에 대해서 그럼 Q는 똑같은 명제를 가지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는 말을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납니까? 필요 충분. 그렇지, 필요냐 충분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조건 P면 Q이다라고 했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물었을 때 이게 우리나라의 번역이 잘못되고 들어와가지고 거꾸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냥 얘기를 하면 복잡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 뭐라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P는 Q한테 화살표를 주고 있어요. 맞죠? 주고 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국어적으로 생각하래. 필요하면 줄까? 충분하면 줄까? 필요하면 줘? 아니 필요하면 뭐 해야 돼? 그거 받아야지, 맞지? 그러니까 P는 Q한테 주고 있지. 주고 있을 때는 뭐가 된다? 충분하니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P면 Q이다. Q는 P한테 받고 있죠. 왜 받는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 말이 다음 유형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거랑 내용이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P는 Q이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말을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 자, 나 P가 뭐지 얘들아?
P가 아니다. P의 부정이죠, 맞지? 진리집합은 뭐겠어? 나피의 나피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겠죠? P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봐봐. 이런 말이 나왔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피는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니까 필요 하면 어떻게? 받아야 돼. 그러면 화살표 방향은 어떻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나피로 가야 돼. P가 받아야 되니까 Q이면 나피. 나피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맞지? 그러면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 진리집합이 어떻게 해야 돼? 진리집합이 Q가 P의 여집합의 아니요.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지. 참이 되려면. 그죠. 이해되겠어? 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필요냐 충분히냐 이 말은 이 명제가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이 아닌 명제가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 이런 말은 못해요. 자,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묶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다?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러면 뭐예요?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인 말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일까? 둘 다. 그렇지. 아니다. P이면 Q이라도 되는데 Q이면 P이라도 된다 이 말이야. 맞죠? 아, 오케이. 그러면 진리집합이 PQ가 어떻게? 요것도 되는데 요것도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PQ의 진리집합이 어떻게? 같은 경우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면 문제들이 어떤 형태인지 감이 올 거야. 무슨 문제들이 나올까? 포함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지. 필요냐 충분이냐 아니면 뭐 P면 Q다 참이냐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포함관계. 자, 그럼 무슨 문제로 바뀐다? 집합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지. 네, 오케이. 제가 집합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집합과 명제야 지금 여기가. 집합과 명제. 무슨 말이야? 집합부터 다시. 집합을 모르면 명제를 하지 마세요란 말이라고. 네, 근데 필요 조건부터 모르겠어요. 어떤 거? 아, 김선우 국어 안 돼서 그럼. 아, 필요냐 충분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 밑에 식 나오는데 그걸 못 모르겠어요. 필요 충분? 필요 충분은 뭐냐면 자 필요 조건은 뭐다? P는 Q이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말이야. 근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뭐도 돼? Q이면 P이다. 이렇게 하면 필요 조건도 되죠. P는 Q이기 위한 자 봐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쳐봐.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둘 다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하다. 그럼 화살표를 준다 받는다? 필요하면요? 필요하면 화살표를 받게 받겠죠. 그럼 뭐가 성립을 하겠어? P는 Q다 해서 뭐가 성립하는 뭐이면 뭐이다 성립을 해야 돼. P면 Q이다. 필요 조건이면 필요 조건. 아니, Q이면 P. 그렇지. P가 받아야 되니까 Q이면 P다 성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필요 조건이면. 그럼 충분 조건이면 무슨 말이야? P는 Q이면 충분 조건이면 뭔데? 충분하니까 주겠다. 그렇지. 그럼 뭐 화살표 방향이 P는 Q. 그렇지. P이면 Q이다 성립을 해야 돼. 그럼 필요 충분이란 말은 Q이면 P이다도 되는데 P이면 Q이다도 동시에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P이면 Q이다도 돼야 되고 Q이면 P이다. 이거 둘 다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 이게 성립하려면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Q가 P에 속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P가 Q에 속해 있어야 돼.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Q가 P에 속해 있어야 되고 또는 P도 Q에 속해 있어야 돼. 그 말은 P랑 Q의 집합이 서로 같다. 같아야지만 이게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즉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P랑 Q의 진리집합이 어떻다?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필요 충분이라는 말은 P랑 Q에 대한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그 집합의 원소들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쉽게 말해서 뭐다? PQ가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은 필요 충분해.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봐봐 얘들아. 자, 이런 거 이해를 잘해야 돼. 자, 이게 P가 자, XY는 실수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Q는
x의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라는 말 했다 치자.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참. 거짓이면 거짓인 이유가 뭐가 있어 관례가? 둘다 양수면 어떡해? 둘 다 양수면 제곱해서 어떻게 0돼? 2. 근데 있잖아요. 근데 조건 Q가 거짓이잖아. 응? 안 되죠. 조건 q의 거짓이야. 조건 거짓이 없어. X랑 Y가 둘 다 0인 경우잖아. 그렇지. 근데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0 없네. Q가 성립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P는 충분 조건. 봐봐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려면 둘 다 0. 둘 다 0이어야 돼. 맞아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 되려면 둘 다 0. 둘 다 0이어야 돼. 자, 그 말은 무슨 말? P랑 Q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P이면 Q이다 했을 때 P이면 Q이다가 성립을 하는데 Q이면 P다 이것도 성립을 하죠. 이런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PQ를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 쌤, 둘 중에 뭐부터 써야 돼요? 뭐를? 필요 먼저 써. 필요 충분이란 말을 써. 충분 필요란 말 안 써요. 아니,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Q는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그건 상관없어. 자, 여기까지. 자, 이해되겠어? 필충, 이 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본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명제에 대해서 명제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하는 명제의 역 그리고 대우 그리고 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지금은 사라진 말이니까 안 씁니다. 자 뭐냐면 어떠한 명제가 P이면 Q이다 라는 말을 했어. 자 조건 PQ예요. 조건 PQ는 명제가 아니지만 P이면 Q이다 라고 가정과 결론을 붙인 명제가 된다 했지. 자 이 명제가 존재를 했을 때 이 명제의 역을 구하려고 합니다. 역. 자 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수학에서 역은? 반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일까? Q이면 그렇지. 가정과 결론이 자리를 바뀌어요. 어떻게? Q이면 P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역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자는 다를 이자를 써가지고 둘 다 부정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라는 말을 써서 이거에 이를 이렇게 부르는데 아까도 말했지 이라는 말은 이제 안 써요. 너네들 교과서에 이라는 걸 아예 빼가지고 몰라도 되는 말이야. 근데 그건 알아야 돼.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 본명제랑 이 본명제의 역이랑 본명제의 역을 부정을 붙인 이거 두 개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우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P면 Q이다의 대우가 뭐다? Q 반대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한 거지. 맞죠? 자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이 명제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이게 대우가 그걸 따라가면 무슨 말이다? 이게 참이면 대우도 반드시 뭐다? 참일 거야. 근데 이 명제가 뭐다? 거짓이면 대우도 반드시 거짓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럼 역은요? 몰라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조건마다 다 달라. 맞지? 그래서 역은 무조건 직접 확인해야 돼. 본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랑 관계없이 역을 직접 확인을 해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확인한단 말이야. 근데 P이면 Q이다랑 낙Q이면 낙P다라는 대우는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서로 따라다닌다라는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우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라 확인하고 그렇지 대우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대우를 확인을 했을 때 편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명제에 이제 또는 그리고 라는 말과 모든 이라는 말 어떤 이라는 말 이러한 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말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학적인 내용 그런 숫자는 뭐 하나가 없네. 맞지? 여기는 명제는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기억 안 나겠지만 그래.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국어적인 측면이 강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수학도 못해요. 잘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잘 알아야 될 게 명제는 진짜로 언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계산 같은 거 별로 복잡한 거 아예 없어. 계산 복잡한 거 그냥 아예 없어. 말만 이해를 잘하면 돼. 그런 거 있잖아. 뭐 A는 뭐 ABC라는 사람이 뭐 누구 한 명은 거짓말을 한다. 뭐 A는 B가 범인이 아니다. B는 C는 범인.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 맞지? 그걸 가지고 바르게 뭐 범인은 누굽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지, 문제에서. 범인은 말로. 범인 바로 김지우. 그러면서. 자, 그러면 봐봐. 또는가 그리고 모든가 어떤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서로 상반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또는의 반대말이 뭐다? 그리고 모든의 반대말은 어떤 맞죠? 그럼 모든가 어떤은 몰라도 또는가 그리고는 관계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나왔어? 집합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이 나왔죠. 맞지? 자, 무슨 말이냐면 조건 P 또는 Q다라는 말을 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집합으로 치면 진리집합 P랑 Q의 합집합을 하라 이 말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P 그리고 Q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이 조건은 뭐다? 조건 P의 진리집합 Q의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또는가 그리고 맞지? 기억을 잘 해야 돼. 또는 뭐다? 또는이 합집합. 그리고가 교집합이야. 자, 오케이. 자, 합집합, 교집합.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할 거야. 자, 또는가 그리고는 뭐다? 반대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 P 또는 not Q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진리집합이 뭐가 되겠다? P랑 Q의 여집합을 합집합한 거예요. 맞죠? 오케이, 또는이. 자, 그러면 자, 이 조건을 부정을 때리겠습니다. not P 또는 or not Q. 그럼 이건 뭐라고 쓸까? not P and Q. not Q 하면 Q일 거 아니야, 그렇죠? Q가 아닌 게 아니다 했으니까 Q가 맞다로 바뀌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봐봐. 이거 진리집합 뭐예요? P의 여집합. 이거는 Q. 이거를 교집합. 자, 이거 반대로 가는 or를 반대로 하면 end가 되면 되겠죠? 그럼 봐봐. 이거를 뭐 하면 나 붙였으니까 진리집합을 뭐 하겠다? 통째로 부정을 해서 여집합을 붙이겠죠. 그러면 가로 했을 때 여집합 붙이는 우리 드모르가 붙이겠죠. 어떻게 했어요? P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Q 이렇게 바뀌잖아, 맞죠? 그게 요거랑 똑같이 생겼죠. 이해되겠습니까? 진리집합이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제에서는 이 명제가 반드시 집합과 연계를 안 지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집합과 문제예요. 집합이 선행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또는가 그리고의 관계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가 어떤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봐봐. 자, 우리가 명제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조건 PQ를 명제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었다?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을 하면 명확한 차가 어디시 구분되니까 또는이 합집합. 또는이 합집합. 자, 우리가 P랑 Q를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해서 두 개를 결합시킨 명제가 되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명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모든가 어떤이라는 말을 썼을 때. 자, 예를 들어 이거야. 자, 이렇게 있다 치자. 이거 명제야. 이거 P. 이거 명제예요? 아니죠? 아니, 뭐 이렇게 해볼까? 자, x제곱이 1이다. 1보다 크다. 자, x는 실수예요.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죠. x가 2면 참이고 0.1이면 거짓이고. 맞지? 그럼 명제가? 아니야. 이거 명제가 아니야. 조건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P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맞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1보다 크냐? 아닐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거짓이 되고, 거짓이 되었다는 말은 얘가 뭐가 되었다라는 거야?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명제가 되었단 말이잖아. 맞죠? 즉 P이면 Q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안 붙이고 조건에다가 앞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다라는 말을 붙였을 때 이게 뭐가 가능하다? 명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모든가 어떤이라는 말. 그러면 모든은 너네가 생각하는 그대로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해 P이다. X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것도 명제가 될까 안 될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명제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모든과 어떤은 반대말이라고 했죠. 모든은 싹 다 돼야 돼. 맞죠? 그러면은 그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한 개만이라도 되기만 하면 이라는 말이 어떤이에요. 되는 게 있기만 하면 모두 다 될 필요 없다라는 말은 하나만이라도 되면 된다라는 말과 반대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1보다 크다. 즉 X제곱이 1보다 커지는 어떤 실수 X가 하나라도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하나라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뭐 X제곱이 1보다 커지는 거 있잖아. 2도 있고 3도 있고 맞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0.1, 0.1 이런 건 안 되지만 2, 3 이런 거 되는 거 있잖아. 그럼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뭐가 되겠다? 참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 위에 건 뭐였어? 거짓이었죠.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럼 봐봐. 이 명제를요, 부정을 한번 해봅시다. 부정. 이 명제를 부정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모든 그렇지. 모든 실수 X에 대해. 그럼 이거 부정하면 뭐가 될까? X제곱이 1보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 이게 반대죠. X제곱이 1보다 크다의 반대는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죠. 맞지? 자, 그럼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나? 네.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을 하면 1보다 작아져? 아니잖아. 맞지? 그럼 이건 뭐가 돼요? 거짓. 자, 제일 처음 했던 말 생각하세요. 이 명제가 참이었잖아? 그럼 이거의 부정인 이 명제는 당연히 거짓이어야 돼요. 이거는. 이해되겠니? 됐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슨 말? 모든가 어떤은 어떤 말이고요? 반대말. 낫을 붙이거나 했을 때 반대로 성립을 하는 말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어떤가 모든은 어떨 때 쓰다. 모든은 말 그대로 다 맞아야 돼. 유식하게 말을 하려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는 말이고요. 어떤이라는 말은 무슨 말? 하나만이라도. 즉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유식하게 말하고. 그 말은 몰라도 돼요. 모든가 어떤을 어떻게 쓰는지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말 해봅시다. 어떤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말을 했어. 지금 명제가 맞아요? 아니에요? 당연히 맞겠죠. 어떤이랑 붙이면 명제 된다는 말이야. 자,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왜? 참? 제곱해서 함수가 될 수. 그렇지. 어떤 실수 X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건 없죠. 맞죠? 맞죠? 어떤 실수에 대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건 없어. 그러면 어떤이란 말은 한 개라도 되는 게 있으면 참인데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건 뭐가 되겠다? 거짓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네. 근데 있잖아요. 낫 붙이면은 대우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대우는 아니야. 낫은 부정이야. 말 그대로 반대로 하는 거야. 부정이랑 대우는 전혀 다른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부정은 어디에도 붙일 수 있는 건데 대우는 어디에도 못 붙여요. 하나만. 뭐 P면 Q이다라는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된 명제에서만 대우가 존재를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절대 불응식을 제외한 명제 개념들이에요. 이게 좀 이해를 하겠어?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다는 거지.